야, 넌 니네 나라로 가. 까만 머리 동양인 주제 어디서 까불어. 오늘도 친구들의 놀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치한 그들의 놀림에 반응을 하지 않자 매일같이 더 놀리고 있는데요. 내가 참는다 참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번니에 살고 있는 지안입니다. 아빠는 영국인, 엄마는 한국인입니다. 엄마는 제 이름을 한국에서 불려도 안 이상할 이름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에 가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엄마를 사랑하지만 어린 시절 저는 한국인 엄마가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결국은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엄마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동화책을 보며 몰입하기도 했죠. 우리 엄마의 강력한 유전자 덕분에 저는 동양인 같은 외모가 많이 풍겼어요. 어린 마음에 나는 영국인인데 왜 금발머리가 아니고 피부도 하얗지 않지. 매일같이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를 원망했다기보다는 엄마가 한국인이었던 걸 원망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주위 친구들은 매번 물었어요. 너 동양인이야? 어디서 태어났어? 라며 저를 깔봤고 혼혈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같은 팀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무리들은 제 숙제를 빼앗고 놀이에 끼워주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아주 못된 아이들이었죠? 근데 그 아이들은 누구 하나 만만하게 볼 대상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기들과 같은 영국인인 걸 알면서도 계속 괴롭혔습니다. 정말 아침마다 학교에 가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봤지만 통하질 않았습니다. 맨날 엄마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는 아파도 학교에서 아팠다며 어쩌고 저쩌고 맨날 한국 이야기만 하는 엄마가 답답했어요. 처음에는 제 외모 때문에 차별을 겪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속상할까 봐요. 그런데 엄마도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본래 상처가 난 채로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어디 부딪혔다 거짓말을 했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장 이 사실을 학교에 말하겠다고 흥분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더 혼내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냐는 것이었죠. 저는 엄마가 속상할까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니 엄마는 우리 딸이 혼자 힘들어했을 사실이 엄마를 더 속상하게 한다며 또 흥분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래된 서랍장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갑자기 뭘 하나 궁금했는데 엄마는 다름 아닌 하얀색 도복을 꺼내 갈아입으시고 검정띠를 잘 동여매는 거였습니다. 오, 엄마가 태권도 유단자였다니. 왜 여태 말해주지 않았어? 라고 하니 좋은 의미로 배웠던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잡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안드레스는 저를 매일 놀렸던 남자아이였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는 못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엄마를 말려야 했죠. 엄마와 저의 실랑이가 일단락되고 저는 오랜만에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쓸어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엄마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일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서 살게 되어 엄마의 뿌리인 한국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엄마가 한국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전쟁과 주변 나라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굳건하게 한국의 역사를 이어온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어린 시절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며 성장해 오셨다고 했어요. 한국인이 영국에 와서 놀리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처럼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니 엄마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똑같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영국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태권도를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영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차로 데리고 다니셨다고 하죠.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자부심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련을 했을 때 당당하게 학교의 도복을 입고 갔고 장기자랑 시간에 격파를 보여주기도 했더니 친구들이 무시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깝치는 한 남자 친구가 있어 날라차기 한 방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비록 학교에서 징계를 당했지만 그 뒤로 엄마를 무시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태권도를 어디서 배웠냐며 자기들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꾸준히 배웠지만 결혼을 하고 저와 동생을 낳고 생활하느라 잊고 지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도 태권도를 배우기를 권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모국인 한국에도 함께 가보자고 하셨죠. 저도 한국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태권도를 꾸준히 배웠습니다. 엄마가 했던 대로 학교 축제날 격파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랬더니 정말 저의 외모만으로 놀리던 친구들이 줄긴 줄더라고요. 그런데 날라차기를 못 해봐서 아쉽긴 하지만요. 태권도를 배우니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영국은 조금만 어두워져도 여자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될 정도로 범죄도 소매치기도 많았지만 그런 위험에서 조금은 당당해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날라차기를 보여줄 저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학생 때 학교 과제를 하느라 조금 늦은 시간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걱정이 된다며 전화로 잔소리를 엄청 하셨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3명의 불량배에게 돈을 뜯기고 있었어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봤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요. 어떤 봉변을 당할 줄 알고 그랬는지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말라며 멀리서 날라차기를 해야 한 사람을 쓰러뜨렸어요. 그러고는 경찰에 신고해오고 있으니 꼼짝 말라고 거짓말을 했죠. 다행히 그들도 초보였는지 쓰러진 친구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당하던 그 남자는 주저앉고는 가슴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던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 저를 매일 놀리던 안드레스였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짜릿함을 느꼈죠. 민망해하던 안드레스는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동창이었던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뒤 안드레스는 문자로 어렸을 때 일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감사의 의미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인종차별을 건강하게 극복을 했고 나에게 인종차별을 일삼던 친구를 당당하게 구해주며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된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의 제안처럼 태권도를 배워 스스로 힘을 길렀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 안드레스를 만났는데 그 녀석 날라차기를 하던 저에게 푹 빠져 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과오를 잘 뉘우쳤다며 계속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튕겼습니다. 엄마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어렸을 적이지만 인종차별을 떠나서 같은 반 친구를 놀리고 괴롭혔던 그 인성이 쉽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드레스는 몇 번 고백을 더 했지만 저는 받아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너도 태권도 좀 배워보렴 조언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다른 영국의 엄마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엄마는 늘 조금 특별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친구들을 강인하고 독립심을 키우겠다고 아이들을 방치 아닌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항상 제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지켜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뛰어들어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엄마의 품 안에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엄마와 저는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지만 엄마는 부모님을 따라 영국으로 왔던 그때 이후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해외여행이 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늘 마음속으로만 한국을 그리워했다고 하셨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며칠 전부터 마냥 설레어 하시고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를 볼 수 있었죠. 엄마답지 않게 왜 그렇게 떨려해?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늘 당당하고 강인하셨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엄마도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한국인임을 증명받으러 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기분을 10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엄마가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사진으로만 봤던 엄마의 고향에 먼저 가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춘천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잘 참아오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과 똑같은 곳을 찾을 순 없었지만 엄마의 어린 시절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곳이었죠. 급기야는 오열을 하는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도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뜨거워지면서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는데 엄마는 더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또 언제 한국에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사진도 많이 찍고 눈에 마음에 꾹꾹 눌러 담고 가셔야 한다며 반짝이는 눈으로 한국의 이곳저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엄마를 한국에 자주 모셔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안드레스를 뻥차버린 게 통쾌하고 재미있네요. 지안과 엄마가 한국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참 찡했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